자, 여러분 도대체 얼마를 가지면 여러분이 부자라고 불릴까요? 자, 얼마를 가졌으면 도대체 더 이상 나는 부자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난 품위 있게 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돈에 연연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석사나 박사학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실제로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이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에서 박사를 받으면은 여러분은 뭐 엄청나게 많은 원서 서적을 막 공부를 하고 외국 다른 학교 학생들은 막 엄청나게 원서를 많이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마케팅으로 박사를 하기도 하고 뭐 전략으로 따기도 하고 인사저축으로 따기도 하고 MIS로 따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따요. 근데 실제로는 그 친구는 박사를 따는데 써먹지를 거의 못하고 깨끗해봤자 강사 한두 개 하다가 거의 포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학교 졸업한 학생들은 벤처경영, 벤처기업, 중소기업들 중에서 벤처기업들인데 사실은 이제 한국을 이끄는 핵심들이거든요. 여러분들 보면은 쿠팡이라든지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벤처기업들이에요. 뭐 야놀자, 여기어때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혁신기업들이 대부분 다 벤처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 벤처기업들이고 벤처기업을 공부하고 중소기업을 연구하는 학과가 많지는 않네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 지방대학보다 서울에 있는 대학, 인근대학, 경기도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졸업을 하고는 취업률에 굉장히 이제 몰입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창업을 시키거나 이래야 돼요. 그 취업이라는 거는 주요한 좋은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대기업 취직을 그렇게 많이 못해요. 그럼 대부분 중소기업이 해야 돼요. 중소기업이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 학생들이 창업을 하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창업을 하는 부분에서 성과에 관한 점수들이 대학 평가에 되게 높아요. 근데 실제로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 소위 스카이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이 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어느 한성대를 들어간다, 국민대를 들어간다, 아니면 지방에 있는 무슨 대학을 가서 이 대학생들한테 또는 대학원생들한테 가르칠 수가 없어요. 뭐에 관해서요? 중소기업과 벤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미국의 무슨 어디가 어떻고 여기까지만 배웠는데 한국의 중소기업과 한국의 벤처기업에서 배운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학부생들하고 대학원생들하고 이런 학생들한테 가르칠 게 없어요. 실제로 필요한 학생들이 이 교수들인데 그래서 실제로 호스대학을 졸업하고 많은 학생들은 졸업을 한 학위를 딴 사람들이죠. 원하지 않든 굉장히 많이 교수로 채용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 소식이 없으면 거의 다 교수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면 거의 센터장들 일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시니어 창업보육센터장, 다문화 무슨 센터장, 청소년 무슨 센터장, 노인복지관 센터장,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무슨 대학교에 무슨 교수. 근데 이 교수들이 대부분이 연구를 하는 외국에서 막 해외 논문을 막 번역하고 SCI를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벤처나 창업의 문제를 알려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학생들이 창업을 하는 경우에 할 때 정부에 돈을 거의 공짜로 주거든요. 5천만 원, 7천만 원, 최소 3천만 원 이상 주는 과정이 되게 많아요. 지자체도 되게 많이 주기도 하고 서울시가 또 되게 많이 주기도 하고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주기도 하고 각종 또 기업에서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교육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실제로는 많은 우리 대학교 같은 경우는 1년에 50억, 70억을 학생들한테 나눠주다시피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에서 우리 벤처대학원 출신의 박사 졸업생들은 되게 많이들 심지어 석사를 졸업하고도 교수로 채용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교수라든지 전문가로 활동을 해요. 그리고 교수가 안 된다 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여러분들은 전문가 풀로 이미 등재를 하고 활용을 해요. 심사위원으로 오십시오. 자문해 주십시오. 강연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등을 앞으로 할 때 제가 이제 가끔 이런저런 책을 추천해 줍니다만 그런 책들이 여러분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 그냥 내가 배울 때 그 배운 문구를 요약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걸로 하면서 다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학생들이 와닿거든요. 자, 도대체 부자가 어느 정도 가져야 부자가 되느냐? 천차만별이겠죠. 물론 개인적인 주관차가 워낙 크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혹시 사람을 차별화하세요? 아니면 사람을 볼 때 구분을 하세요? 스님들은 주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불교 신자와 신자 아닌 사람이 이렇게 구분하나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은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 구분하거나 이렇게 했죠. 남북한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까?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겠죠.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미국 시민권과 클린턴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미국 시민과 미국 시민 아닌 사람과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분하는 잣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봐요. 저는 사람을 볼 때 그냥 제가 편견이 있어요. 편견이 있는데 근로자와 자본가요. 사람을 볼 때 이 두 가지, 세상에는 이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로자, 자본가, 이 근로자든지 자본가든지 중간은 없어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자, 자본가는 뭐라고 저는 구분을 하냐면은 잠을 자거나 놀거나 식물인간 되어도 계속해서 재산이 늘어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이건희 씨가 몇 년 전부터 식물인간이 되어 있어요. 이건희 씨 재산이 늘어나요, 줄어나요? 이건희 씨 재산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건희 씨가 쓰러졌을 때 아마 삼성전자 지금으로 봤을 때 주가가 한 3만 원쯤에 쓰러졌어요. 지금 주가가 한 5만 원 하죠. 쓰러져 있는 동안에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어요. 아마 그때 이건희 씨에서는 한 2조에서 지금 한 4조쯤 됐을 거예요. 이건희 씨는 숨만 쉬고 있어요. 자기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삼성병원에서 누워만 계시는 줄 알고 있는 재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본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계속해서 재산이 늘어나는 상태. 이걸 저는 자본가라고 봐요. 뭐라고요? 제가 숙제를 줄 거예요. 자본가와 근로자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저는 전공 시험에도 낼 거예요. 매번에 단골로 등장해요. 자, 그럼 근로자는 뭐냐? 근로자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근로자의 대표적인 분이 저같이 교수예요. 변호사, 의사, 직장인, 각종 사무노동자, 육체노동자, 운전사,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중소기업 사장 중에서 아직 자리를 못 갖췄어요. 중소기업 사장님이 열심히 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돌아가더라면 어떻게 망하는 거죠. 사장님인데 안정화시켜 놔서 사장님은 가만히 있더라도 회사가 돌아가요. 그럼 뭐죠? 그 중소기업 사장님은 뭔 거죠? 근로자가 아니고 자본가로 넘어온 거예요. 자, 제가 아는 어떤 의사가 사고가 생겼어요. 그래서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그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의사가 2년 반 동안 일을 안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병원 파산하고, 아파트 팔고, 알 가출하고, 부인 없어지고. 그럼 의사 뭐예요? 의사는 근로자예요. 철저한 근로자예요. 일을 하면은 돈을 벌고, 아니 종합병원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병원장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장이 완전히 안정화되고 병원장이 손을 떼더라도 돌아가는 상태에 병원은 그리고 영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뛸 수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병원장이든 의사든 개인 병원 원장이든 대부분 원장 이 사람은 뭐예요? 근로자예요. 변호사예요. 제가 유명한 변호사예요. 지난 3년간 매년 10억 이상 벌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변호사 자격증 맡아가려고 가서 사고 생겨서 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푼도 못 벌어. 그럼 뭐예요? 그동안 한 10년 벌어가지고 한 30억 벌어가지고 아파트 잘 살고 있대 관리비만 2천만 원 나가요. 못 내. 그다음부터 차이 몇 년 하다가 어떻게 돼요? 내가 일을 하는 동안만 버는 거잖아요. 변호사가. 변호사 일을 하면 잘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뭐예요? 특히나 내가 근로를 못하는, 그러니까 변호사는 근로하는 거, 근로자예요. 다만 시간과 임금이 높았을 뿐이죠. 김연자가 노래를 부르다가, 김연자인가요? 노래를 부르다가 일본에서 한 2,500억 정도를 벌었어요. 근데 신랑한테 쫓겨왔어요. 쫓겨올 때요? 알게 모르게 쫓겨왔어요. 한 푼도 못 받고. 그럼 뭐예요? 이거를 자기 걸로 못 만들었잖아요. 조폭 신랑한테 다 뺏겼잖아요. 그럼 뭐예요? 20년간 근로한 게 뭐가 되는 거죠? 물거품이 되고 나는 뭐가 되는 거죠? 또 다른 노동자를 전락해 나는 거죠. 나훈아는 뭐예요? 그 유명한 가수일 뿐이지만 노래를 부르면 돈을 벌고 가만히 앉아서도
가만히 앉아서도 수억씩 로열티가 나오면 뭐야? 음원료가 나오면 뭐가 되겠어요? 자본가이지만 그런 상태는 또 아니잖아요. 자, 대부분의 유태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거를 계속해서 부모님이 교육을 시켜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일을 해서는 죽어도 자본가가 못 돼요. 그럼 자본가는 뭐가 돼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남들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게 교육을 시켜요. 네가 버는 데는 한계가, 너 벌어봤자 너 혼자지 않느냐. 너를 위해서 만 명이 너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리고 시스템이 굳건하다면, 너는 그리고 뒤에 물러나 있어도 돈이 계속 너한테 들어온다면, 이라고 질문을 던져줘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릴 때부터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삽질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공부를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돈에 욕심 있는 친구는 뭘 하는 거죠? 내 사업을 해서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무슨 시스템인 거죠? 돈 버는 시스템을. 그리고 우리 회사에 사람들이 막 골드만삭스 들어가려고 전 세계 하버드 출신들이 난리예요. 서울대 졸업한 애들도 난리예요. 거기 뭐 한두 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연봉이 골드만삭스 대표가 연봉이 15억이에요. 보너스가 15억이고 1년에 30억이에요. 직원이. 그럼 그 최고 오너는 어떻게 되겠어요? 대주주는? 골드만삭스라는 걸 돌리고 있으면은 골드만삭스가 받아들이는 수수료,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받는 수수료, 대기업으로 받는 수수료, 금융거래 투자해주고 받는 수수료만 하더라도 1년에 수천억씩 받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지사가. 그럼 전 세계 컨트롤하는 골드만삭스 지사는 누가 컨트롤하겠어요? 유태인. 예를 들면 그 위에 나중에 뭐 로스차일드까지 올라가겠죠. 자, 이 사람들은 뭘 하고 노는 거예요? 아니 원래 맨손이었다니까. 맨손. 원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원래 맨손이었다니까. 아니 이어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이어받았다고 잠깐 이어받지 않았어요. 다 받아보면 되죠. 블룸버그라는 사람은 쫓겨났어요. 어디서 쫓겨났어요? 금융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임원하다가 하루 쫓겨. 쫓겨나도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라 아무런 이유가 없이. 미국에서는 해고하는 절차가 굉장히 간단해요. 어떻게 해고하는 줄 아세요? 계약 기간이 2년이 끝나기도 전에 해고하게 돼요. 너 2년이 아니야. 1년이 있는데 나머지 연봉 보존해주면서 그냥 나머지 연봉 줄게. 집에서 하면서 대부분 주말이나 퇴근하고 나서 통보를 해요. 그럼 그 다음날에 출근을 못해요. 내 카드 두고 출근하려고 하면 삑 하고 안 돼. 그러고 나서 통보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일 아침 몇 시까지 오면은 네 사무를 주겠다요. 네 사무를 돌려주겠다. 그러면은 채상 거 다 해가지고 박스로 딱 해가지고 2박스 정도 해서 딱 입구에 갖다 놔요. 이렇게 통보하는 이유가 뭐예요? 해고를 미리 통보를 하게 되면은 회사에 관련되는 주요 기밀들을 미리 가져갈까봐 긴급하게 통보하고 통보한 이후에는 회사에 관련 이메일과 모든 액세스가 전부 금지가 돼요. 이런 등등의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가죠.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최상의 서비스와 최상의 퀄리티를 제공할 때만 일을 하고 어느 순간에 바로 잘라내는 거죠. 이게 다 근로자예요. 자, 근로자는 노예와 근로자를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노예와 근로자. 노예가 더 나아요? 근로자가 더 나아요? 여러분 노예 아시죠? 노예, 슬레이브. 그냥 천민, 하인이 아니고 뭐죠, 그죠? 우리 뭐라 그러죠? 일하는 노비. 자, 노예와 근로자 중에서 어느 게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을까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노비나 노예가 나아요? 근로자가 나아요? 많은 사람들은 근로자가 노비보다는 낫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노비는 노비의 자식도 노비이고 노예도 노예의 자식도 노예예요. 근데 근로자는 그보다 더 못해요. 근로자는 최상의 근로를 제공할 때까지만 고용인이 임금을 주고 얘의 노동력이 피와 땀이 어느 정도 얘는 더 이상 지급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얘가 받아가는 게 더 많다 하면 어느 순간에 딱 잘라버려요. 노예는 설사 노동력이 떨어지더라도 주인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남은 여생을 다 먹여 살려요.
왜냐면 나머지 노예들이 쳐다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주인이 노예가 일을 한 동안 하고서 다 죽여버리거나 버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저희 주인은 되게 냉혹한 노예 주인이네. 여기서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라는 걸 얻게 돼가지고 노비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겠죠. 그래서 노비 제도 체계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주인이 끝까지 먹여 살려요. 죽을 때도 장례식까지 잘 치러줘요. 그 있는 마누라까지 전혀 걱정하지 않게 해요. 걱정하지 마라. 네 부인은 우리 집안에서 다 돌보마. 그리고 그 나이 든 늙은 노비에 맞게 또 일도 주고 밥도 줘요. 언제까지요? 이 노비가 죽을 때까지. 걱정이 돼야 안 돼요? 노비의 신분이 딱 낮을 뿐이지 먹고 사는 것 전혀 걱정 안 해요. 주인님이 다 알아서 책임집니다. 자, 누구에 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주인님에 관한 신뢰가 있고 주인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안전이 있어요. 자, 근로자는 주인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복지가 있어요. 회사 다니는 동안만. 주인님께서 보장해 주는 안전이 있어요. 안전 없어요. 주인님도 안전을 보장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특히나 요즘같이 산업 패턴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돌아가는 때는 주인님이나 나나 개찐도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근로자는 있을 동안은 최대한 챙기려고 그러고 위에 있는 고용주는 뭐예요? 얘가 있을 동안은 최대한 빼먹고 빨리 버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실제로 블룸버그라는 뉴욕 시장이었던 블룸버그라는 사람은 갑자기 잘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 거죠? 일을 바닥바닥 갈면서 1년 만들고 그러면서 결국은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죠. 블룸버그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좋은 회사에서 좋은 월급을 받는 게 최상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영역을 구축하는 게 최상이다. 나의 영역은 뭐예요? 나의 왕국인 거죠. 뭐예요? 나의 왕국인데 이 왕국은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안정화되어 있는 게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돌아가요? 여기서 끊임없는 혁신과 여기서 기업가와 CEO와의 통찰력과 인사이트가 필요한 거죠. 특히 요즘같이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는 나는 그냥 자본가가 빨리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될 건데? 요즘 너무 자본가가 되기로 쉽기도 하고 어렵게 돼요. 배달의 민족이라는 조그마한 이름 없는 회사가 최근에 벌써 시가총액이 조 단위로 훨씬 초월했어요. 불과 몇 년 만에. 뭘로요? 아니 배달동 들고 다니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그냥 이 음식점이라든지 기타 이런 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배달하는 이 회사가 뭘 구축한 거예요? 이미 아니 회사가 조 단위로 하는 거 아니에요? 1조가 넘는. 만약에 내가 2~3명을 데리고 있는 10명을 조금은 20명을 데리고 있는 중국집 사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중국집에서 갑자기 짬뽕에서 지렁이가 나온다. 손님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구름대까지 몰리다가 안 몰리기 시작한다. 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자본가와 근로자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제가 답답해하는 부분은 이 부모님, 할아버지, 아버지, 선생님, 이 부모님들이 자본가가 뭔지를 모르고 근로자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로자 중에서 좋은 직업을 계속해서 이게 자본만족을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안정된 걸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의사를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의사가 얼마나 비참한지 혹시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제 주변에 의사가 많은데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자, 의사가 받는 월급이 다른 사람보다 좀 많다고 쳐요. 의사가 되기까지 다 치우고. 자, 의사 선생님 하루 일상이 어때요? 자, 삼성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야. 몇 시에 출근해요? 자, 몇 시에 퇴근해요?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맞는, 만약에 삼성병원에 무슨 외과 의사다. 뭐해요? 출근해요. 그래 뭐해요? 환자 봐요. 그리고 뭐해요? 수술해요. 일주일에 몇 번 해요? 5일간. 월급 많이 받고. 자, 그럼 계속 맞는 게 주로 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로 대하는 사람이 환자예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내가 장의사예요. 내가 만약 매일 대하는 게 뭐예요? 시체예요.
평생 내가 시체를 만지면서 내 생을 마감한다 그러면 내 삶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내가 시체를 만지면서 하루에 200만 원씩 벌어봐요. 한 달 6천만 원을 번다 쳐요. 1년에 7억을 번다 쳤을 때 내가 맨날 평생을 시체만 만지다 죽으면은 내 삶이 행복하겠어요? 유명한 삼성병원 의사가 평생을 환자만 쳐다봐요. 이 사람이 사명감은 없어요. 그냥 돈을 버는 직업으로서 의사를 택했는데 의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누구를 봐요? 가장 많이 보는 게 아픈 사람이에요. 가장 많이 맡는 냄새가 피냄새예요. 가장 많이 맡는 냄새가 소독약 냄새예요. 가장 많이 튀기는 게 피튀기예요. 이거 괜찮아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자식이라면 내 자식인데 내 피 같은 자식인데 얘가 맨날 피냄새를 맡고 맨날 괴로워하고 맨날 환자가 인상 끄는 환자를 맨날 시체를 만지는 장의사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이걸 평생을 해야 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3대가 의사를 했는데 참실이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어요. 70에 은퇴를 했는데 일이 없어가지고 저 인천 서구에 1시간만 2시간 출근하시는 분이 계세요. 출퇴근 시간만 4시간이 걸려요. 아무 짓도 안 하고 의사 생활만 했고요. 그 아버님도 의사였고 그분도 의사였고 그 아들도 의사예요. 그 아들은 집 한 채도 못 사줬어요. 자, 3대가 의사면은 어마어마한 빌딩을 수십 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빌딩은 그냥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어요. 그 이후에 노후는 어떻게 할까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이 꿈꾸는 의사가 돈 버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부자하고도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행복하고도 아무 관계 없다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이미 환자를 진짜 싫어해요. 피를 진짜 싫어해요. 근데 의사를 하고 있어요. 평생 지옥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피 좋아하세요? 불가피해 피를 가끔 봐야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평생을 봐야 돼. 피 싫어하는데. 그럼 그건 뭐예요? 매일의 삶이 지옥인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개업을 했어요. 개업을 한다 치는 것은 본인이 다 책임지는 개인 사업자예요.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는 곧 사업이거든요. 사업의 성공률은 5년간 실패율이 80%예요. 의사가 5년 뒤에 성공할 확률이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의사의 개업 성공률은 미용사의 개업 성공률보다 더 낮아요.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이제 병원에 있다가 개업한다고 개업해요. 그 축하할 일이에요? 미리 슬픔을 전할 일이에요? 미리 슬픔을 전할 일이에요. 창업해서 자 뭐가 들어가요? 병원 개업비가 들어가요. 보통 한 2억, 2, 3억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간호사 월급이 들어가요. 임대료가 나가요. 그 다음에 각종 장비가 들어가요. 장비 리스비가 나가요.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돼요? 하루에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을 환자를 봐야 개업 비비가 나와요. 그럼 오전에 한 40명, 오후에 한 60명, 최소 100명 이상을 봐야 돼요. 여러분 100명 이상을 봐는 외과는 내과 보세요. 매일 환자 밖에 대기하고 있어요. 장사가 잘 된다 치더라도. 안 되면 거의 죽을 상이죠. 잘 돼도 우리 아들은 안 행복하고 안 돼도 안 행복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의사를 만든 사람은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만드는데 왜 만든 거예요? 무식해서 만든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줄 알았는데 돈이 많이 버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다니까. 건물주 중에 의사가 거의 없어요. 의사는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가장 정신질환자가 많아요. 상당히 많은 의사들이 취미를 많이 생활해요. 왜냐하면 극심한 스트레스에 받치잖아요. 사람이 없어. 또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툭하면 약물 사건 나오는 거 보면 의사들이 연락 안 된 경우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드라마에 단골로 나오는 의사가 불륜 나오잖아요. 왜 안 나와요? 아니 재미가 없으니까. 피 맞는 게 하루 낮에는 피 맞지 저녁에 피 냄새 맡기 쉽잖아요. 좀 환상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뭘 하는 거예요? 바람을 피든지 약물을 하든지. 그럼 이게 정상이에요? 겉으로는 사회적 명성의 주인공인데 사회적 명성의 주인공이냐고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죠. 그러면은 열심히 노래를 부르면 되는 것도 아니고, 자 의사 중에서 그나마 안철수라는 사람이 자 수술해서 돈 벌었어요? 가르쳐서 돈 벌었어요?
안철수라는 사람이 안철수 연구소는 안내 연구소 차리잖아요. 사업에서 돈 번 거예요. 지금은 나름대로 시스템을 갖춰놨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안내비는 해놓고 지금은 최대 주주만 돼 있어요. 경영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돈이 줄어들고 있어 늘어나고 있어요. 안철수 씨가 사업 안 하고 나서 지금까지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안철수 씨는 뭐라고 해야 돼요? 안철수 씨는 정치가 아니라 전문가예요. 근로를 하면 돈이 들어오고 근로를 안 하면 돈이 안 들어와요? 아니 맨날 마라톤만 해도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럼 안철수는 뭐예요? 자산인 거죠. 이수만이는 노래를 안 부른다니까요. 이수만이 노래 안 부르니 SM 엔터테인먼트 주식 주가가 지금 이수만이 일하면 일단이 올라가고 일 안 하면 떨어가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수만 씨가 해외에 1년 있다가 하더라도 SM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떨어진다고요. 활동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이수만이 있던 없던 간에 주요 의사결정할 때 잠깐 자문만 하고 알아서 니네들 경영 잘하다 하고 있어요. 지금 뭐예요? 경영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대주주 역할만 하고 있어요. 양현석이는요? 왔다 갔다 하고 있어도 YG 엔터테인먼트가 잘 나가요. 성리가 왔다 갔다 지금 뭐 감옥을 가니 많이 하는데 군대가 있어도 성리 없더라도 잘 돌아가요. 왜요? 성리 한 명이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지금 뭘 갖춰놓은 거예요? 시스템을 갖춰놓은 거예요. 돈을 어떻게 버는 거예요? 누적적으로 버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자본가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리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적적 이득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드릴게요. 이 시간에는 누적적 이득이 뭔지를 알아라는 거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계속 해야 될 부분이 이제 경영 학특수 논지의 소논제로 들어갈 거예요. 기업가 도대체. 기업가는 누구인가? 또 기업가는 어떤 요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특히나 이제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 뒤로 하고 코로나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또 그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하잖아요. 뜨는 사람도 있고 쉬는 사람도 있고. 뜨고 질 때에 대표나 CEO나 대주주의 역할들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어떤 기업들은 아마 코로나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거예요. 코로나뿐 지금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어요. 3차 산업혁명에 한참 꽃을 피우고 있는 단계고 4차 산업혁명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고 3만 불 사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어요. 만 불 단위로 굉장히 큰 일들이 일어났어요. 88 올림픽 할 때 만 불 정도. 그 다음에 IMF 전후에서 2만 불 정도. 그리고 나 지금 이제 3만 불을 돌파하고 있거든요. 3만 불 이후에는 어마어마하게 새롭고 개인주의화되고 있고 다양화되고 있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또 고용도 불안해지고 있고 세계는 급변하고 있고 글로벌라이제이션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별 기업들은 기업이 인원수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과 통찰력을 잘 파악하느냐 CEO에 그리고 우리 회사의 핵심 인력이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리고 우리 회사는 핵심 인력들이 찾아오는 회사인지 핵심 인력들이 나가는 이탈하는 회사인지 등등이 같이 접목되어 가지고 어떻게 전개될 거냐가 결정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경영학특수 논제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제 도대체 기업가,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성과 요인들, 조직, 그다음에 이제 직무 몰입 등등에 관련해 가지고 수많은 논제들이 경영학특수 논제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이제 시작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꿈꾸는 자본가와 기업가에 관해서 근로자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본가와 근로자의 차이에 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만약에 외부에 가서 강의를 한다면 자본가와 근로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자본가와 근로자에 관해서 재정리를 해보세요. 제 강의뿐만 아니라 나는 뭐라고 생각한다. 내가 꿈꾸는 자본가는 뭐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추후에 여러분이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인이든 기업의 경영을 자문하는 사람이든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그 회사를 자문을 하겠다 하는 것까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7주차 강의를 경영특수논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